그 한계선을 지켜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로마 전도인데요. 로마 제국의 전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스코틀랜드 지방부터 메소포타미아 지방까지 북방 경계선만 4,000km였습니다. 4,000km. 우리나라 서울, 부산의 10배죠. 10배. 10배입니다. 자, 그 경계선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럼 도대체 몇 명이 그 방어선을 지켜야 합니까? 몇 개의 군단이 필요하고 몇 명의 군인이 필요했을까요? 자, 이것이 라인강과 다뉴브강입니다. 이게 지류를 제가 쫙 보여드렸는데요. 이 밑쪽으로 로마 제국이 있고 북쪽으로는 게르만족이 있었습니다. 야만족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두 민족 사이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 그 강을 경계선으로 하라고 그랬을까? 이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을까? 간단합니다. 자, 이 북방 경계선을, 북방 전선을 지키는데 매월 필요한 물자가 225톤이었습니다. 225톤. 식량과 무기가.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동하는 게 최적일까요? 네? 어떻게 이동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강으로 이동하는 거죠. 강을 통해서 물자를 이동하는 게 제일 빠르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숲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독일 가보셨어요? 독일 북유럽 가보셨어요? 숲이 있는데요. 무서워요. 빽빽한 산림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요. 언제 게르만족이 나올지 몰라요.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을 따라서 경계선을 지켜라. 그런데 로마의 황제들이, 로마의 장군들이 공명심에 날뛰면서 그 경계선을 넘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몽테스큐에가요. 로마서 연구의 고전적 연구자로 알려지는 몽테스큐에가 로마 제국이 왜 쇠망했느냐?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견해는요. 보통 다른 사람들이 가지던 견해와 정반대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로마의 내분이, 갈등이, 분열이 문제였다라고 했는데 몽테스큐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팽창이, 확장이, 번영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계속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토니우스 피우스. 역사가들이 기록할 것이 없었다고 하는 평화의 시대를 통치했던 현재였습니다. 오현재의 네 번째 현재였죠. 이분께서 지금 동상으로 서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다뉴브강의 지류가 있는 곳입니다. 살스베르크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이 강 건너편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로마 영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거 지켜야 될 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조직도 이거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무작정 확장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을 꿈꾸십니까? 경계선을 지키셔야 돼요. 그게 계속 확장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욕심은 끝이 없는데요. 그 욕심 따라 가다가는 어떻게 되죠? 로마 제국처럼 붕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왜 쇠퇴했을까요? 그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반달족, 야만족이었던 스틸리코 장군이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스틸리코 장군을 존중했다면 로마 제국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스틸리코 장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반달족과 로마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야만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공이 뛰어났어요. 열심히 군대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전투에 참여해서 승승장구한 끝에 나중에 로마의 총사령관까지 됩니다. 이탈리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 번 나라를 구합니다. 고투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내불이 일어났을 때 동분서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었어요. 정말 진짜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아주 지혜가 진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원로원들이, 로마의 기득권층들이 이 고투족, 특별히 반달족 출신의 스틸리코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야만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귀한 로마 민족이고 그들은 야만적인 고투족, 반달족이기 때문에, 게르만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연구의 고전적 연구자들은 이 두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몽테스큐에와 에드워드 기본입니다. 뭐 생긴 것은 그렇게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자, 이 몽테스큐에와 에드워드 기본이 로마서 연구의 태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로마서를 연구했느냐? 내부에 집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왜 집중하려고 했냐면은 외부의 문제 때문에 로마가 붕괴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유럽은 자기가 속해 있는 유럽 위대한 제국이잖아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사실은 유럽 제국의 이 전신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위대한 로마 유럽 제국이 그리고 그 전신이었던 로마 제국 외부의 문제에서 붕괴됩니까? 내부의 문제가 있었다. 자기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연구자들이 젊은 연구자들이 그것을 뒤집습니다. 몽테스큐에와 에드워드 기본이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럽 중심주의도 있었지만 그들이 참고했던 문헌들이 누가 쓴 문헌이었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쓴 문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젊은 연구자들, 에드리안 골스워트 이런 사람들, 피터 히럴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자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자료일까요? 고고학적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단순하게 로마 사람들이 승리자의 입장에서 쓴 그 로마 책만 본 것이 아니라 외부의 책들, 외부의 자료를 특별히 땅을 파서 도자기의 파편을 발견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로마사에 대한 이해가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은 로마 제국은 붕괴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설을 내면서요. 로마 제국이 붕괴하고 중세가 도래했다 이런 것을 없애버리고 고대 후기 뭐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해요. 특별히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은 야만족들은 절대로 야만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심지어 몽테스큐에와 에드워드 기본이 야만족이라 칭했던 그 게르만족들은 그 고트족들은 생각처럼 그렇게 야만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강은 모젤라 강이라는 강입니다. 이 지류입니다. 근데 이쪽은 로마고요. 저쪽은 고트족들이 살던 야만의 땅이었습니다. 여기 포도나무가 심겨 저기는 마을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고트족들의 유적지를 발굴해보고 그들의 문헌을 혹은 그들의 고고학적 자료를 찾아보니 이미 야만족들은요.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라틴어를 유창하게 했고요. 이미 그 지역은 로마화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 로마 제국으로 편입되기 전에 이미 로마화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로마의